1단계 절차는 절대로 지우는 거 아닙니다.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예외까지 있었습니다. 하는 걸 공부를 하셨어요. 이 개발구역에서 지정 절차를, 절차가 여기 나오죠. 235페이지에 절차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개발계획과 개발구역은 한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이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의협심이라고. 여기는 구역 먼저 지정했지? 의협심이야. 나중에 계획 나오지? 의협심이야. 다 의협심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것도 의협심, 요것도 의협심. 이해하시겠습니까? 커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뭐 스트레스 받고 하면 뭔가 자꾸 먹어지죠. 남자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담배를 펴요. 똑같은 거예요. 담배 피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밑으로 내려갔다가 내려갔다 오면 그냥 수업하고 있고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예, 담배는 끊으세요. 담배는 끊어야 돼. 담배값 또 올린다며. 술값 올린다면서. 오죽하겠어. 이제 앞에 담배값 술값 올라가겠냐고. 여러분들 앞으로 월급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 이제 앞으로. 살아가려면. 저기서 지금 막 재난지원금 주니까 좋죠. 아무도 안 받았어. 안 주던가요? 나중에 절반은 내놔. 절반이면 다행이지. 다 내놔야 돼. 자, 그래서 그 절차가 의협심이야. 의협심인데, 요 절차 중에 이번 진도에서 요거는 관리계획 의협심하고 똑같지는 않거든. 차이가 나거든. 차이 한 개만 딱 얘기해 가는 거예요. 아까 한 개 했잖아. 한 개. 공람하고 공청이 또 한다고. 공청이는 늘 해요. 100만 이상일 때만에.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갑시다. 넘겨보세요. 자, 넘기니까 파란 색깔 2번. 주민등기 의견 청취가 나오는데, 공람하고 공청이 또 한다 이 말이거든. 공람은 어떻게 하는 거고 공청이 어떻게 하는 적어놨는데 알 필요 없어. 그걸 지금은 나중에 우리가 공청회 공람하는 거 국회법에서 공부하면 하는 방법은 똑같거든. 개발법에도. 여기서 공람하고 공청회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른쪽에 공청회 한번 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공청회 찾으셨어요? 양괄호 2번. 1번 국장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은 돼 있죠. 요거는 지금 누군지 몰라도 돼. 얘기 안 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밑줄 긋습니다. 면적이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로박해. 그때는 공람기간이 끝난 윗줄 가야죠.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공람 동그라미, 공청회 동그라미.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공람은 면적과 관계없어요. 공람 무조건 해야 돼. 하는데 자, 면적이 100만 이상이라면은 공람기간 끝나고 공청회를 또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청회는 늘 하는 게 아니지요. 이번 진도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절차는 그것만 하실게요. 우리가 관리계획도 넘기세요. 관리계획도 협의 심의해서 결정고시 하죠. 여기도 결정고시를 안 하고 뭐라 그러면 돼? 지정고시 하겠죠. 지정고시 하고 공람시켜줍니다. 그래서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등이 있죠. 고시 등. 그거 한번 보실게요. 자, 도시개발구역 고시 등. 지정권자는 돼 있죠. 관리계획도 누가 고시했어? 관리계획 누가 고시? 결정권자. 여기는 그럼 누가 고시해? 지정권자 하겠지? 지정권자를 가로로 묶어주세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공부에 뭐하고? 고시하고 밑줄. 고시하는 자는 누구다? 지정권자다. 근데 그 뒤에 읽으면 머리 아파. 자, 그러면 제목 그 위에다가 고시는 지정권자 한다고 적고 공람이라고 적어보세요. 공람. 고시하고 뭐도 시켜줘? 공람. 공람은 맨 밑에 관청이 시키는 거거든. 맨 밑에. 기억납니까? 근데 우리 개발법은 구청장이 나와야 안 나와? 우리 개발법 구청장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러면 특광시장이 시키겠어? 구청장이 시키겠어?
그렇죠. 시군구가 공람시키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이 공람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시특도는 지밖에 없다면서. 특시특도는 지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가 해야지. 근데 우리 개발법은 특시는 안 나온다면서. 그러니까 특도 시군구청장이 공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고시는 누가 하고? 지정권자. 공람은 누가 시키고? 특도 시군구청장. 우리 개발법은 공람 기간 있지요. 뭐 하여튼 보여주는 거든 뭐 의견 넣는 거든 예외 없이 전부 14일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구역 공람도 며칠 이상 시켜줘? 14일 이상.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안 읽어보셔도 된다고. 읽어보면 지금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을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개발구역 지정고시 하면은 효과를 두 가지가 나. 효과 두 가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효과가 뭐냐? 첫 번째 효과가 개발구역 지정했잖아요. 이 동네가 만약에 시골이죠. 관농자죠. 관농자 이라 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순간 요 동네는 도시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잖아. 하면은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뭘로 바뀌어? 도시지역으로 바뀐다니까. 그럼 대답을 해줘야지. 본래 관농자 시골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려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 무슨 절차로 거쳐서 바꾸는 거예요? 관리계획 해야 되잖아. 관리계획 1번이잖아. 그런데 국회법에서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 안 거쳤잖아. 국회법에서 한 거 아니잖아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구역 지정한 거잖아. 그러나 용도지역이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간주를 해주는 거야. 국토계획법에서 바꾼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동네는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뭘로 바뀌어? 도시적으로 바뀌어? 도시적으로 바뀐다. 됐죠?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가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가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국회법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공부하셨잖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방에다가 뭐 까는 거예요? 매트리스 까는 거잖아. 매트 까는 거. 매트리스 막 깔았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그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를 제한하지요. 계획으로. 그러면 이 개발구역 지정된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이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뭐다? 앞으로 이 동네 뭘 만들어라고?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라 이런 뜻이라니까. 이해갑니까? 그 지구단위 계획은 지금 현재 있어 없어? 이 개발계획 만들어서 구역 고시했잖아. 그러면 이 개발계획을 고시한 거야. 개발구역 고시했다는 말은 개발계획 고시한 거라니까. 이 동네 개발계획 쭉 나왔는데 이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없었으니까 만약에 이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으면 국회법에서 지구단위 계획 맞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 나왔을 텐데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 이런 의미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도시지역은 없던 것이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도시 관농자가 시골이 도시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뭔가가 바뀐 거예요. 없던 것이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뿅 하고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났어?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라고. 그래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 첫 번째 우리 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는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뭘로 바뀌어? 도시지역으로. 또 뭐가 간주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제도야? 국토계획법. 아시겠죠? 읽어봅니다. 자, 1번에 도시지역 등이 어디에 나오죠? 괄호 묶으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경우입니다.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나온 이유 아시겠죠? 도시적 이게 국토계획법의 내용이잖아. 국토계획법에 따른 무슨 지역 밑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은 없어. 계획이 나오면 안 돼. 계획구역이야.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됐죠? 그거 하나 이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됐고. 자,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효과는 도시개발구역의 행위제한. 요게 두 번째 효과입니다. 자, 구역이 지정됐을 때 첫 번째 효과는 용도지역이 바뀐다는 거고요. 두 번째 효과는 개발행위 허가가 달라져요. 우리 국회법에 개발행위 허가 공부하셨죠? 국회법에 개발행위 공부하셨잖아. 허가받는 대상이 몇 개예요? 개발행위 허가받는 게 몇 개예요? 지금 대답 앞에 총각 혼자 하고 있다. 지금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진짜 6개 맞아요? 공사하는 거 몇 개? 안 하는 거 몇 개? 네, 알아야 돼. 공사하는 거 4개, 안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국계법에서 받는 개발행 허가는 도시지역만 받는 거예요? 시골 지역까지 다 받아요? 요 6가지는 도시지역만 받아, 시골까지 다 받아. 제가 이런 말 한 거 혹시 기억납니까? 이 법이 과거에는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무슨 계획법이었어? 도시계획법이었잖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이 도시는 그야말로 도시지역이야. 시골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은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도시지역만 적용해, 시골까지 다 적용해. 시골까지 다 적용해. 우리 국계법은 시골에도 6가지 행위를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물건을 쌓아놓는 것만 어디서 허가를 받았어? 녹관자에서만 받았잖아. 저 푸른 초원위에서. 기억납니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동네가 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고 지금 뭐가 지정된 거야? 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어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요 동네는 도시개발법으로 허가를 받아요. 아시겠죠? 그럼 요 동네 개발행 허가는 국토계획법에서 받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에서 허가 받는다니까. 아니 국회법은 다 적용한다면 대구시야. 대구시의 모든 토지에 다 적용한다면. 근데 요 동네는 도시개발법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그럼 도시개발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국회법의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모르는가 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동네는 도시개발법으로 허가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나무 한 그루도 못 베고 못 심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지역이 개발행 허가, 일반 지역은 국회법이죠. 국회법에서 허가 받는 게 까다로워, 개발구역이 까다로워. 아, 개발구역이 까다롭지. 여기는 나무 한 그루도 마음대로 못 베고 못 심는다 이 말이야. 그거 지금 보는 거야. 개발행 허가자. 그 박스 보세요. 박스. 건축물의 건축 등이죠. 밑줄. 박스 안에 1번 건축 등 밑줄. 2번 읽어보세요. 3번 읽어보세요. 4번 읽어보세요. 5번 읽어보세요. 6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밑줄 걸어 소리 안 했죠. 근데 밑줄 다 긋고 있네. 자동이네. 자동. 마지막 7번 밑줄 그으세요. 자, 2번부터 6번까지는 국회법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지? 똑같아. 그럼 우리가 이제 밑줄 다 긋으니까 1번, 7번 동그라미 치세요. 자, 1번에 건축물의 건축 등, 우리 국회법은 건축이었잖아요. 근데 이 등이 하나 더 붙었지? 등이 있다는 건 뭔가 더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래서 건축물, 가설 건축물의 밑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3가지 밑줄.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인데 여기는 건축뿐만이 아니고 대수선 그리고 뭐 용도 변경까지도 허가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중목의 벌채 식재. 방금 제가 나무 한 그루도 마음대로 못 베고 못 심다고 그랬죠. 그럼 중목의 벌채 식재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구역하고 개발행 허가는 몇 번이 달라요? 라고 물으면 1번과
7번이 다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번 주에는 그거 확인합니다. 넘어갑니다. 이래서 1단계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자, 해제가 우리 시험에 뭐 가끔 물어보는데 작년 시험에 물어봤죠. 작년 시험에 또 출제가 되어졌네요. 자, 어쨌든 1단계 끝난 거야. 우리 개발사업도 1단계가 좀 복잡해. 나중에 정비사업 가면 1단계가 너무너무 복잡해. 정비사업을 개발이라는 말 대신에 정비라는 말로 바꿔. 한번 연습해보자. 그럼 정비법 무슨 계획? 정비계획. 정비법 무슨 구역? 정비구역 지정하잖아. 근데 그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 그 신도시 개발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워. 자, 어쨌든 이제 2단계로 갑시다. 2단계는 누가 나와야 돼? 시행자가 뭘 만들어? 실시계획 만들죠. 실시계획 만들어서 뭐 받아? 뭐 받아? 실시계획 뭐 받아야 사업에? 인가 받잖아. 인가. 인가 받아야 공사에 들어가지. 여기 2단계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시행자 실시계획 공부하실 거예요. 실시계획 밑에 동그라미 몇 개 공부했어? 3개 공부했지. 우리 시설사업하고 비교해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자, 물어봅시다. 자, 이제 시행자 공부할 거거든. 시설사업 시행자는 누구였어? 그래,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누구라고? 이방권자. 이방권자 원칙이 누구? 덕광시장 군수. 예외적은 누구? 국도. 또 할 수 있다. 이게 이방권자잖아. 걔들은 좀 행정청이죠. 이방권자인데 행정청이야.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사업을 못해요? 지정받아서 해요? 지정받아서 했잖아. 그럼 시설사업은 누구만 지정을 받았어? 시설사업은 누구만 지정을 받았어? 비행정청만 받았잖아. 비행정청만.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시행자는 무조건 다 지정받아. 이게 비교야. 개발사업 하려면 시행자는 무조건 지정받는 거야. 아까 시설사업을 이방권자 한다며. 이방권자 한단 말은 원칙이 누가 하는 거라고?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시설사업은 원칙적인 시행자 있어 없어? 시설은 원칙적인 시행자 있어 없어? 참 희한하죠. 방금 이방권자가 한다는 말은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라면 이렇게 했잖아. 그럼 시설사업은 원칙적인 시행자 있어 없어? 있잖아. 얘가 원칙적으로 얘가 하는 거라면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하는 거야. 근데 개발사업 시행자는 무조건 지정받아야 된다니까. 그 말은 원칙적인 시행자가 없어요. 대구시 어느 동네를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 동네 개발하자고 누군가가 계획을 만들겠지. 계획안을 만들어서 계획안을 만들 때 돈 들어 안 들어? 이게 사실상 개발계획이야. 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시행자는 뭐 한다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는 제한하고 지정권이 없는 시군구청장은 뭐 했어? 요청하지. 요청하고 제안할 때 이들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말로만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저 동네 개발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도시가 돼서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요청하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계획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비용을 얘들이 댄 거야. 얘들이. 근데 이걸 최종적으로 협의 심의해서 결정하는 지정하는 자가 지정권자야. 그래서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아까 공부하셨어? 지정권자가 수립한다고 공부하셨잖아. 아시겠죠? 최종 확정자는 얘지만 협의 심의해서 확정하는 자는 얘지만 계획안을 만드는 자는 이런 자들이 만드는 거야. 물론 지정권자가 직접 자기가 돈 들여서 계획 짜가지고 지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직접 사업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청장이 요청해서 사업을 결정할 수도 있고 어떤 시행자가 제안해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종 결정자는 대구시장 결정권자, 지정권자라고. 그래서 아까 개발계획 밑에 지자가 있었는데 이 지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자가 뭐였어?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하지요. 이제 지금부터는 끊임없이 얘가 나옵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정권자가 이 사업의 관할관청이에요. 관할관청 알아야 돼? 왜 관할관청을 알아야 돼? 시행자가 관청을 찾아갈 때는 아무 때나 찾아가 관할관청을 찾아가. 그러니까 알아야지.
그러면 나중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지. 아무 관청 한테 받아, 관할 관청한테 받아. 그러니까 관할 관청을 알아야지. 관할 관청이 누구라고? 지정권자. 그럼 나중에 실시계 인가 누구한테 받아? 얼마나 쉬워. 지정권자는 기억하면 다 끝나는데. 지정권자는 기억하면 다 끝나는데. 시설사본 관할이 누구였어? 결정권자였잖아. 관리계획 결정권자. 얘가 관리계획이라니까. 관리계획 결정권자. 여기는 결정권자. 여기는 뭐라 불러? 지정권자. 같은 자야 같은 자. 아시겠죠? 시설이나 개발이나 관할 관청이 똑같아. 시도 대도시 국장이요. 기억합니다. 이제 지정권자 얘기했어. 그러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고 싶어. 그럼 지정받아야지. 누구한테 지정받아? 지정권자한테 받는 거야. 좀 지정. 고민하면 안 돼. 전부 지정권자. 이 개발사업 개발구역을 지정한 자 있지요. 사업을 결정한 자 있죠. 이 자한테 지정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정받아서. 그런데 아까 이런 자들이 제안하고 요청하면서 돈 들여서 제안하고 요청했잖아. 그럼 이런 자들이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잖아요.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얘들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주는 거야. 얘들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주는 거야. 만약에 대구시에서 직접 했다면 자기가 직접 사업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시행자들이 뭐 입찰이 붙겠지. 그죠? 그럼 대구시 입장에서 누구를 지정해 주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적정한 자를 이렇게 시행자로 지정해 준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면 아무나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응?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자는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자, 국가 지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행정청이라고 부르고, 각종 공사하고 민간을 뭐라 부르고? 비행정청이라고 부르고, 국가지자체 공사까지를 합해서 뭐라고 부르고? 공공이라 부르고. 공공의 반대 개념이 뭐고? 그런데 우리 시설은 이방권자, 비행정청 이렇게 구분했잖아. 행정, 비행정. 개발사업은 이렇게 구분하자고 그랬잖아. 왜? 민간도 사업에 참여하는데 민간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시행자를 정리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행자로 지정받는 자 중에는 누구도 있고 공공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 민간도 있어. 근데 얘들이 짬뽕으로 같이 출자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걸 공동출자법인이라고 그래. 공동출자법인. 체결은. 그럼 공공이 누구야? 국가. 지자체에다가 누구까지? 공사까지가 공공이라고. 공사까지가. 근데 우리 개발법 공사 좀 복잡해. 아까 중앙공사, 지방공사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중앙공사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야? 공공기관, 또 정부, 출연기관 있었지. 또 지자체가 투자한 공사를 뭐라고 그래? 지방공사. 이런 자들이 공공이야. 그럼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는 공공기관 종류 정도 우리가 알고 갈 거야. 얘들 알고. 지금 몰라도 돼. 그냥 국지공이 뭐다? 공공이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래 국지공 알면 돼. 자,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세요. 시행자, 원칙적 시행자 돼 있네. 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밑줄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243페이지를 폈어요. 찾았죠?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게 밑줄을 긋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에 전부를 한지 방식되어 있네. 뭐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걸 무시하시고. 지정권자가 뭐 한다? 지정한다. 박스 보세요. 1번이 뭐요? 밑줄. 2번이 뭐요? 3번이 뭐요? 파란 색깔만 밑줄 그으세요. 4번이 뭐예요? 그 4개를 묶어서 공공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국지공, 공공이고 5번부터 해서 넘겨서 다음 페이지 11번까지 있죠. 걔가 민간이에요. 자, 민간 시행자가 많이 나오는데 민간 시행자는 다 알 필요 없어. 딱 2개만 기억하고 갑니다. 토지 소유자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제가 물어봅시다. 우리 신도시 개발을 할 때 토지만 필요한 건가요? 개발에는 건물도 필요한 건가요? 개발 사업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동네 개발이 안 된 이런 동네 있죠. 이런 지붕도 삐뚤삐뚤한 이런 동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듯반듯하게, 그죠? 도로도 내고 택지를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동안에 없던 기반시설을 안 치는 거야. 공공시설도 안 치고 공원도 안 치고 녹지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땅을 분양하든지, 그게 수용 방식이죠. 아니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돌려주든지, 이게 환지 방식이죠. 하는 게 그게 개발 사업이야. 그러면 이 동네 모양이 이렇게 바뀌려면 이 동네 있던 건축물이 필요한 거야, 땅이 필요한 거야. 땅이 있어야 없던 도로도 넓히고, 땅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공공청사 부지도 만들고 공원 부지도 만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토지가 필요한 사업이지 건물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건물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야. 없어야지. 건물이 있으면 보상금만 많이 나가. 그죠? 보상금이 많이 나가면 이 동네에 저 아파트 분양할 때 아파트 분양가만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할 수 있어 없어? 건물 소유자는 시행자가 못 되는 거야. 그럼 요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을 해도 되지만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 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면 조합도 결국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다. 건물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OX. X. 토지 소유자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5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 나오죠? 밑줄. 6번에 보니까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오죠? 조합 동그라미 치세요. 조합. 자, 그 다음에 뭐 7번, 8번 이렇게 나오죠? 뭐라 돼? 그 조합에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조합 옆에 괄호 있죠? 조합 옆에 괄호를 보세요. 전부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거기 밑줄.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만 한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은 절대로 무슨 방식으로는 안 나와? 수용 안 합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수용이 안 나와. 전부 뭐 할 때만 나와? 환지할 때만 나와.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재개발조합하고 달라요. 재개발조합은 수용하거든. 자, 밑에 내용은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볼 가능성도 없어. 좀 몰라도 되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번 있죠. 12번이 공동출자법인이에요. 공동출자법인이 뭐예요? 공공, 민간이 짬뽕으로 출자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출자해서 한다. 이게 공동출자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박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부담 갖지 마요. 지정권자한테 뭘 받아? 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오른쪽 페이지 2번에 환지 방식 시행자 돼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의 밑줄 전부를 환지 방식입니다. 할 때는 밑줄 누구를 지정한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지정한다. 245. 자,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했어?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고 싶으면 지정권자한테 지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이런 자들, 공공, 민간 이런 자들이 받는다고. 그게 박스 내용이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한다니까. 전부. 환지 방식이 뭐예요? 방금 이 동네를 이런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나머지 땅들을 소유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잖아. 전부 토지 소유자들한테 다 돌려주는 거야. 그럼 결국은 땅 주인들이 자기들 땅 가지고 우리 땅 주인들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에 신장로도 내고 우리 동네에 살기 좋게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해서 땅값 좀 올려보자 하는 게 그게 환지 방식이요. 그러니까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제3자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전반지는 누가 하는 사업이야? 땅 주인이 하는 거예요. 땅 주인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 환지 한다는 건 땅 주인이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근데 토지 소유자가 해도 되고 얘들이 뭐를 만들어도 되고 조합을 만들어도 됩니다. 조합은 의무 규정은 아니야. 그러나 조합은 무슨 방식에서만 나와? 전부 환지할 때만 나와. 전부 할 때. 어쨌든 얘들을 시행자로 뭐 하라는 거야? 지정해라 이 말이지. 이게 우리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이번 진도는 이거 기억하시면 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인 시행자가 없고 지정권자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전부 환지 방식인 경우는 땅 주인을 지정해 준다. 이런 얘기지.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 전부 환지하는데도 소유자 지정 안 하는 예외가 있다니까. 이런 말 들어봤어요? 피한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못한다. 피한감사. 피한감사 알아? 모르지? 모르죠? 몰라요. 피한감사 알아요? 어? 평양, 그게 그거야. 평양 감사를 피한 감사를 하지. 평양 감사도 지 하기 싫으면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로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TV에서 봤어? 아, 지가 하기 싫으면 못하지. 전무 환자 할 때는 얘들을 시행자로 지정해 주는 건데 지들이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야. 두 번째, 얘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공이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굳이 얘를 지정 안 해줘도 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그래.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 사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 개가 두 개지. 피한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못한다. 그 다음에 얘들을 지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 요게 사유예요. 지금은 그 사유 몰라도 돼. 이게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러더니 최근에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이 사유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지자체 등이 뭔지를 물어봤어. 지자체 등이. 지자체 등 찾아봐. 1번 국가. 답 나왔어? 이게 공부를 안 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지자체 등이랬는데 국가가 나오면 되겠냐고. 지자체 등이랬는데 국가가 있으면 국가 등이라 했겠지. 그죠? 여기다가 우리 늘 나오는 공사, 우리 모든 공법에 나오는 공사가 있어.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신탁업자. 요 네 개를 지자체 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물어봤다. 진짜 엉뚱하죠? 졸지회원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럼 읽어봅시다. 예외가 나오잖아. 예외. 자,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세 가지가 있죠. 그 사유는 다음에 보고. 자, 및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교재는 또 뭐 기억났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돼 있죠. 그걸 갖다가 줄여서 뭐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누구야? 지자체에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 신탁업자가 빠졌네. 신탁업자 하나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제목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넘기세요. 자, 나머지 지정 시행자 파트는 더 이상 안 봅니다. 안 볼 거예요, 이제. 250페이지 넘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조합이 나오죠? 도시개발 조합이 나와, 조합. 자, 우리 뭐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놈이 조합이 맞아요. 조합이 제일 중요해. 조합이 제일 중요한데, 뭐 이번 주인데 조합을 뭐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민법 시간에 조합 들어봤어요? 진짜 들어봤어? 못 들어봤을 건데. 네, 공동소유 들어봤어요? 재산 형태 공동소유, 공유, 총유, 합유 들어봤죠? 그 합유 재산이 조합 재산이에요. 합유 재산. 자, 또 동업자. 자, 그러면 왜 제가 민법의 조합을 얘기하느냐?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계약입니다. 이름을 갖고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유명계약이라고 그래. 이름이 있다는 거야. 유명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름이 있다. 전형적인 계약이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조합계약이라고 있어요. 그 조합계약은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거.
동업하는 건데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우리 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은 절대 이 조합이 아니다. 민법의 조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시는 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은 뭐냐? 민법의 조합이 아니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해당해요. 사단법인.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시는 조합은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이 아니고 민법의 총칙에 나오는 뭐에 해당한다? 사단법인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는 거야. 그럼 이번 진도는 제가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이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한마디로 뭐를 만드는 절차야? 사단법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아까 했지요.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누가 만드는 거야? 토지 소유자 만들지. 건물 소유자는 조합은 돼 안 돼? 안 돼. 토지만 필요한 거야. 7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도시개발조합을 만들려면 7명 이상 있어야 돼. 근데 토지 소유자가 6명밖에 안 돼. 이거는 조합이 안 되는 거야. 7명 이상이. 그리고 사람이 2사람 이상 모여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려면 항상 약속이 있어야지. 규약, 규칙 이런 게 없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법인, 얘는 법인이라고 그랬죠. 법인이 만드는 약속을 우리는 앞으로 정관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뭐를 작성해야 돼? 정관. 민간끼리 이렇게 같이 하잖아. 민간끼리 같이 하는 걸 우리는 규약이라고 그래. 규약. 규약. 그다음에 공공이 하면서 이렇게 뭐 약속하는 거 있죠. 공공이 하는 약속을 시행규정이라고 그래. 앞으로 정관, 규약, 시행규정 같은 말이라고 보세요. 같은 의미인데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달리 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법인 만들려니까 뭘 만들어야 돼? 정관을 작성해서 관에 뭘 받아야 돼? 인가를 받습니다. 자, 제가 왜 민법 얘기를 했느냐면 민법은 사단법인 만들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 무리시험은 또 뭐라 물어볼 수 있어요? 인가를 허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니까. 그러면 틀리는 거야. 인가. 그럼 인가가 뭐고 허가가 뭐길래 틀려요?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서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막 인가 이렇게. 인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법인의 필수 설립 절차는 등기예요. 등기를 안 하면은 법인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우리가 권리 능력의 주체 있죠. 민법 시간에 권리 능력 들어봤죠? 권리 능력의 주체는 인이야, 인. 인은 두 개가 있어.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인은 태어나면은 권리 능력이 생기지만 법인은 등기를 해야 돼. 이게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등기를 해야지만이 법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됐단 말은 이때부터 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법인격을 취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법인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있는 거야? 권리 능력이 있지. 그래서 사단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기 안 했으면은 사단법인이 안 됐지. 법인격 취득 못했지. 권리 능력 있어 없어? 없어. 등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라 하느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의 단체고 사람의 단체니까 사단이고 권리 능력이 없다고. 그런데 등기를 해버리면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이제 조합 자체가 법인이 돼가지고 권리 능력을 갖는 거야. 그 토지 소유자들끼리 하면은 뭔가 의견을 수렴하고 도장 다 받아야 될 거. 조합을 만들어서 하면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니까. 법인의 이름으로. 인가 받고 30일 이내 등기하도록 돼 있어.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합이 나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조합을 만드는 경우야. 소유자가 조합을 만든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100% 동의가 필요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을 해. 아파트가 오래돼서 리모델링 하고 싶어. 공사를 하고 싶어. 근데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지. 근데 어느 한 가구라도 반대를 하잖아. 리모델링 못해. 얼마 동의 받아야 돼? 100% 동의 받아야 돼. 한 가구라도 싫어 이러면 못한다니까.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라는 근거가 주택법에 신설이 됐어. 2003년도에. 조합이라는 게 신설이 됐다는 건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금 조합 만들었잖아. 이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100%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요. 조합을 만든다는 건 일부 반대하는 사람은 집 팔고 나가야 돼. 그럼 반대하는 사람은 야, 아파트 팔고 나가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이걸 나중에 매도 청구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소유자가 조합을 만든다는 말의 의미는 100%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소유자가 만들잖아. 그 우리한테 당연히 뭘 물어봐. 그럼 요 정관 내용에 관해서 얼마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이걸 물어본다니까. 얼마의 동의 받으면 되는데. 아니 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물어본다고. 두 번째는 양도 양수에 제한이 없어요. 사고 파는 데 제한이 없다고.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은. 아시겠죠? 근데 다음에 이제 정비법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못 파는 먹게 하거든. 못 파는 먹게. 정비법에 가면. 그래서 그거는 무슨 소지가 많아? 위헌의 소지가 많다. 이 말. 그럼 앞으로 이제 현 정부가 하는 이런 정책들이 합헌시키려면 헌법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 헌법 자체를.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헌의 소지가 많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공부하실 건 뭐다? 여기에 동의받아 안 받아 정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 왜 안 받아? 이때까지 동의 받는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가 똑같아. 아까 개발계획 동의 받았죠? 개발계획이 동의 받았잖아.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면적이 얼마? 3분의 2. 총수의 얼마? 똑같아. 똑같은 동의가 두 번 나오는 거네. 그죠? 동의 받아야 돼. 그러면 자 우리의 이제 우리 센서가 작동이 잘 되고 있는가 한번 보자. 센서 어제 우리 학원에 센서가 작동이 잘못되고 소방벨이 울려가지고 난리가 나. 그 메인 그게 1층에 있는데 막 위에서 찾으니까 없어가지고 센서가 작동이 잘 돼. 센서. 누구한테인가 봐. 누구한테? 전부 지정권자야. 뭐 고민하면 관할 관청이 전부 지정권자인데 누가 나오겠어? 전부 지정권자. 그래 지정권자 하나 기억하면 돼.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제가 개발 사업에 관할 관청이 누구예요? 그러면 또 모른다고. 또 몰라. 자 봅시다. 자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밑줄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이. 찾았어요? 250페이지입니다. 7명 이상이. 두 번째 뭘 작성해? 정관 작성 밑줄. 세 번째 밑줄 누구에게? 밑줄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에 인가 받는다. 인가까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나머지 몰라도 돼요. 밑에 3번에 동의 나오네. 동의.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동그라미. 면적은 얼마 밑줄?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구역의 총수 동그라미.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나머지 밑에 5번 내려가세요. 조합 설립 등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인가받고 참고로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밑줄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뭐라 돼 있어? 밑줄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가받으면 조합이 성립이 됩니까? 안 돼요. 등기함으로써 성립이 된다. 그래서 등기를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등기를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니까 2페이지 552페이지 중간에 3번 보니까 그 말이 나오네. 조합은 뭘로 한다? 법인이죠. 옆에 적으세요.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공법상 252페이지 중간에 3번 법인격에서 조합은 법인을 한다 돼 있죠. 그 법인 중에 구체적으로 무슨 법인이라고? 비영리 법인이에요. 공법상 법인이에요. 민법상 법인이에요. 공법상 법인이에요. 아시겠죠? 민법상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민법에는 강제적으로 조합원에 가입을 시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공법은 보세요. 내가 토지 가지고 있는 소유자잖아요. 나는 이제 동의 안 했어. 조합 반대했어. 근데 조합이 등기가 이루어졌어. 소유자인 나는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법성 조합은 뭐다? 공법성 조합은 얘가 오늘만 그래요? 어제도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다행이다. 나만 그런 줄 알고. 공법상 법인은 토지 소유자는 조합이 만들어지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인은 성격이 민법상 법인이 아니고 공법상 사단법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리법인은 주식회사입니다. 영리법인은 주식회사고 우리가 공부하시는 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그래서 밑에 2번 성립요건 등기함으로써 뭐 한다? 성립한다. 밑줄 등기하면 성립한다. 3번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밑줄 무슨 법 준용? 사단법,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사단법인도 어디에 나온다고? 민법 총칙에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공부를 안 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민법에 우리가 조합 법인을 만들고 해산하고 하는 절차를 일일이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법이 없는 거 민법 갖다 쓰면 돼. 근데 민법을 준용하는데 민법에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개발조합은 민법 조합하고 전혀 다르다고. 뭐만지 알아요? 민법에 무슨 규정 준용한다? 사단법인.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행자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시행자를 마무리를 지었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실시계획 봐야지. 실시계획. 5분만 쉬었다가 실시계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